안녕하세요. 시대인재 수학 강사 김준상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인수 정리를 활용한 식의 작성입니다. 이 주제는 여러 단원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꼭 정리해야 하는 필수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단원에서는 인수 정리를 활용한 다항식의 작성, 그리고 여기 방정식 단원에선 인수 정리를 활용한 방정식의 작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저하고 정리를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들은 예시들은 이렇게 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잠시 재생을 멈추시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충분히 다 풀 수 있다. 8가지 다 다항식을 작성할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재생을 멈추고 조용히 본인 공부하러 가시면 됩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하산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 한 5번이나 6번 정도에서 좀 막힌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1, 2, 3, 4번에서 위쪽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막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처음부터 정의에 입각해서 푸는 방식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인수정리,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정의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다항식 px에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식의 값이 제로가 되면 다항식이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또는 반대 방향도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정의는 되게 간단한데 핵심은 여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항식 px에 어떤 다항식에 어떤 값을 대입하면 값이 0이 되는가 여기에 좀 주목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간단한 예시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P1은 P는 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1 은 C, P2도 C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다항식에 어떤 값을 대입하면 0이 되는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싹 다 넘겨줘야 됩니다. 는영꼴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P1 빼기 C, P2 빼기 C는 0.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우리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했다. 어디에? 어떤 다항식? PX 빼기 C라는 다항식에 1과 2를 대입했더니 0이 되는구나. 즉, 이 다항식은 x 빼기 1과 x 빼기 2를 인수로 갖는구나. 물론 최고차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수로 이렇게 K로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K는 당연히 0이 아니고 실수여야 되겠죠. 그런 조건들은 생략하고 결국 우리의 핵심은 는영꼴로 만드는 게 핵심인 거야. 는영꼴로. 그리고 나서 어떤 다항식에 어떤 값을 대입하는지를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시 가볼게요. P1은 1, P는 2, P3은 3. 이번에는 3차 다항식으로, 3차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P1 빼기 1는 0, 는영꼴로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P2 빼기 2는 0, P3 빼기 3은 0. 그럼 얘는 충분히 간단하게 추론 가능하겠죠. 어떻게? 다항식 px 빼기 x에다가 1, 1, 2, 2, 3, 3이니까 여기에 1, 2, 3을 대입하면 0이 되는구나. 즉, 너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을 인수로 갖는다. 여기에 최고차의 개수 k까지만 곱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 쉬워. 그냥 이 자체가 손들고 있어. 저는 x입니다. 이렇게 손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데 일단 여기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 내가 결국 앞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P1, P2, P3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누구야? PX로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 뒤쪽에 있는 부분이 1, 2, 3이 있어요. 여기 있는 빼기 1, 빼기 2, 빼기 3 여기에 X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 1을 넣었을 때 1, 2를 넣었을 때 2, 3을 넣었을 때 3 즉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1,1, 2,2 그리고 3,3을 지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1, 2를 넣었을 때 2, 3을 넣었을 때 3, 이 나오게 하는 여기는 함수식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이걸 근거로 해서 뒤쪽에 아무리 복잡해진 형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봅시다. 세 번째 예시, P1은 2, P2는 5.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넘겨서 일단은 는영꼴로 만들어 줍시다. P1 빼기 2는 제로, P2 빼기 5는 제로, P3 빼기 8은 제로.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앞쪽에 있는 부분은 그냥 PX 자리에
1, 2, 3을 넣은 거야. 그럼 뒤쪽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1, 2, 3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니까 나는 최고차항 계수 k에다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인수를 갖는다. 이게 그냥 인수정리를 활용한 식의 작성입니다. 그럼 결국 이 부분을 채우는 게 핵심이잖아. 여기. 맞죠? 그 녀석은 뭐라 그랬어? 내가 1을 대입했을 때 2, 2를 대입했을 때 5, 3을 대입했을 때 8, 즉 1,2, 2,5, 3,8을 지나는 함수식이 이쪽 네모 박스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C좌표가 1에서 2, 2에서 3, 한 칸씩 증가할 때 Y좌표는 등간격으로 3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럴 땐 우리가 1차 함수 또는 직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1 증가할 때 Y값이 3 증가했으니까 Y는 3X에서 1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오려면 빼기 1이면 되겠죠. 다시 한 번만. 내가 바로 1차 함수로 간 이유가 뭐라고? X값이 등간격으로 X값이 동일하게 증가할 때 Y값이 등간격으로 증가하면 우리는 1차 함수 꼴이다 라고 판단하고 기울기로 바로 접근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3x 빼기 1 이렇게 들어가주면 작성이 끝나겠죠. 그리고 나서 px가 궁금한 거는 이 녀석을 우변으로 이쪽 자리에 이항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등간격일 때 우리는 1차 함수다. 이렇게 함수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까지 괜찮죠? 생각보다 3번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치? 이제 나하고 정리하고 있으니까 꼭 이번 기회에 정리가 잘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가봅시다. P1 빼기 1은 0, P2 빼기 4는 0, P3 빼기 9는 0. 근데 얘도 사실 눈치 빠른 친구 그냥 슥 봤을 때 1, 1, 2, 2의 제곱, 3, 3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바로 px 빼기 x제곱이라는 다항식에 1, 2, 3을 대입했구나. 그러면 k에다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이렇게 작성하는 거 괜찮다고. 되니? 근데 방금 3번에서 얘기했었던 주제처럼 좀 정리해 봅시다. 내가 1을 대입했을 때 1, 한 칸 증가하고 한 칸 증가할 때 여기는 3칸 증가하고 여긴 5칸 증가하지 등간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뭐라고? 1차 함수가 아니야. 그럼 1차 함수 아니면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게 2차 함수 아닐까요? 근데 2차 함수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문제하고 관련 없이 px 마이너스에 막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는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상태야. 이런 꼴이 나왔어. 얘는 우리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출제되는 정도는 매우 간단한 2차라고 하더라도 x제곱, 개수가 특히나 1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다만 x제곱 대신에 뭐 마이너스 x제곱이라던가 아니면 x제곱 플러스 2 이런 정도의 형태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등간격이 아니다. 1차 함수 아니구나. 그러면 무조건 x제곱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자, 바로 다음 예시 가볼게요. P는요. 자, 요것도 지금 느낌이 왔어. 그러면 궁금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재생 멈추고 혼자 풀어보고 습. 선생님 저 맞았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P1 빼기 0는 0, P2 빼기 3이니까 빼기에 빼기 3 이런 식으로 적어줄게요. 다음 P3 빼기에 빼기 8은 0. 자, 그럼 등간격이 아니야. X제곱과 관련 지으라 그랬지. 즉 2의 제곱은 4야. 얘를 4하고 관련 짓고 얘는 9하고 관련 짓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녀석도 얘부터 해보자.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주면 되겠지. 즉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고. 그치?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같은 규칙으로 여기 있는 0도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로 맞춰주면 우리가 1, 1 뒤쪽에 있는 1, 1, 1은 고정된 상수니까 문자 변환하면 안 되고 1은 1이구나. 그다음 2, 2, 3, 3 해서 다항식을 작성할 수 있다고. 괜찮나요? P,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다. 그 녀석이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1, 2, 3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번 가봅시다. 자, 그 다음은 P1은 1, P는 2, P3은 5야. 자, 이번에 여기 있는 부분이 3이었으면 Px 빼기 X 바로 떠올릴 수 있겠죠.
근데 1은 1, 2는 2, 3은 3이어야 되는데 이 녀석은 만족을 안 하고 있어. 그치? 그러면 이 세 개를 억지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거든. 이 녀석을 2차겠지 라고 생각하고 여기 뒤쪽에 있는 부분 있잖아. 내가 일부러 맞춰놓은 거거든. 뭘 맞춰놓은 거냐면 px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에다가 1을 넣으면 1이고 2를 넣으면 2고 3을 넣으면 5가 됩니다. 이거에 맞춰서 거꾸로 이렇게 1, 2, 3을 대입한 것뿐이야. 근데 여기 있는 걸 1,1과 2,2와 3,5를 지나는 이차 함수 당연히 할 수 있겠지. 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미지수 3개인데 정보 3개 있으니까 하나의 이차 함수로 유일한 이차 함수 하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근데 2차인지 확신도 없고 이걸 언제 작성하고 있냐는 거야. 그러면 같은 규칙을 적용받고 있는 녀석한테만 주목을 한다야. 봐봐. 1은 1, 2는 2, 얘는 px 빼기 x 규칙 적용받고 있죠. 그리고 얘는 일단 제거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자, 작성하러 가보자. px 마이너스 x 몇 차식? 3차식입니다. 최고차의 계수 k에 1 넣고 2 넣었을 때 제로니까 인수가 누가 있다? x 빼기 1과 x 빼기 2가 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그 녀석 어떻게 세팅해주면 돼? x 빼기 라지 a 이런 형태로 해주면 된다. 그럼 나 모르는 거 K하고 A 두 개 있으니까 정보 두 가지 있는데 일단 얘는 서브의 작용으로 양변에 X는 3을 대입해서 P, 3은 5인 걸 활용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6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세 개가 다 규칙 적용을 못 받는 경우면 규칙 적용받는 녀석들로만 구성하고 요 녀석 마지막에 있는 거 꼬다리로 얹어주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6번도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빌드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단계적으로 슥슥슥슥 가고 있는 거야. 그치? 자, 7번 가봅시다. 7번도 매우 어렵고 매우 잘 틀리는 매우 거리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1번부터 8번 유형은 정말로 모든 것 전부라고 해도 A부터 Z까지 다 설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가봅시다. P1은 2분의 1. 이제 쓰는 거 귀찮잖아. 좀 한번 가볼게. 얘는 2. 2는 3, 3은 4, 4는 5. 이거 등간격으로 증가하고 있네. 무슨 생각해주면 돼? 얘는 1 플러스 1이다. 너는 2 플러스 1이다. 너는 3 플러스 1이다. 너는 4 플러스 1이다. 무슨 생각해주면 돼? px는 x 플러스 1 분의 1. 여기에다가 1, 2, 3, 4를 대입한 거지. 맞니? 근데 우리는 능력꼴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px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에다가 1, 2, 3, 4를 대입하면 0이 되는구나 해서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로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작성하면 틀립니다. 왜 틀리는 거야? 자, 중요한 건 우변은 다항식이야. 그치? 4차 당식이야. 좌변은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 이렇게 유리수 형태가 펼쳐져 있을 때는 반드시 양변에 다항식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x 더하기를 곱하고 들어가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걸 싹 다 2p1 빼기 1은 0, 그 다음에 3p2 빼기 1은 0, 4p3 빼기 1은 0, 5p4 빼기 1은 0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수를 없애야 된다고. 왜? 우리는 다항식의 작성을 하고 있는 거야. 유리식의 작성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다고. 왜? 인수정리는 다항식에서 국한돼서 사용될 수 있는 정리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x 더하기 1, p x 마이너스 1은 우리가 x 빼기 1, x 빼기 2, 3, 4로 인수분해되고 최고차의 계수 k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면 되겠다. 괜찮니?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 다시 어떤 경우일 때 7번이 지금 유리식이었지. 유리식을 우리가 양변에 x 더하기를 곱해서 다항식으로 만든 이 형태일 때는 정보 이 네 가지를 다 쓰긴 했어. 여기 있는 것들. 정보 네 가지를 다 쓰긴 했지만 한 가지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수치, 대입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 정보를 얻어야 돼. 자, 근데 이 식을 봐봐. 뭔가 대입하고 싶은 숫자가 손들고 있어. 제발 저 좀 대입해 주세요 라고 손들고 있다고. 뭘까? px 앞에 있는 계수 x 더하기 1 있지. 요 녀석이 제로가 되게 하는 x 값을 대입하면 px가 지워진다고. 무력화되겠지. 맞니?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변은 누가 돼?
마2, 마3, 마4, 마5니까 2, 3, 4, 5 곱하면은 120K 해서 여기 추가 정보, 최고차이 개수에 대한 추가 정보가 드러난다. 7번만 유일하게 그런 형태인 거야. 그 전까지는 없다가 7번 형태 뭐라고? 분수식으로 되어 있을 때, 유리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양변에 분모를 곱해서 우리가 다항식으로 만든 형태일 때는 반드시 마지막에 수치 대입 한번 꼭 해달라. 괜찮나요? 자, 비슷한 형태인데 8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7번과 다르게 P사는 5분의 1이라는 정보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선생님 안 썼나 봐요. 여기 P사는 5분의 1 제가 써놓을게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안 써져 있는 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정보 가지고 여기 1, 2, 3 양변에 2, 3, 4를 곱해서 2P1 빼기 1은 0, 3P2 빼기 2는 0, 4P3 1은 0 하고 나서 방식 작성하러 가보자. X, PX 빼기 1은 최고차이 계수 K라고 놓고 내가 1, 2, 3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을 인수로 갖는다. 끝났구나. 이제 신난다. 룰루랄라 어떻게 해줘? 이게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X 더하기 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자, PX는 3차야. 좌변 몇 차? 4차입니다. 우변은 현재까지 3차인 거야. 정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는 여기에 X 빼기 A와 같은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7번과 8번을 비교하면 7번은 여기 정보가 주어져 있는 상태인 반면 8번은 정보 하나가 비어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체되는 정보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미지수가 하나 더 드러난 것뿐입니다. 괜찮아요? 당연히 여기서도 내가 양변에 x는 마이너스 1 수치 대입할 생각해서 정보 하나 얻어야 되지만 7번과 다르게 하나의 정보가 더 있어야 된다. 당연히 그것까지는 뭐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식 작성하는 걸 보기 위한 거니까. 즉 8번도 비슷해. 뭐하고 비슷한 거야? 6번하고 비슷한 겁니다. 규칙 적용을 얘네 둘만 받고 있는 거야. 마지막 하나는 모르는 상태였다고. 괜찮니? 그래서 규칙 적용 받고 있는 녀석으로만 작성하면 된다고. 3차식이니까 7번과 마찬가지로 1, 2, 3, 4 4가지가 필요한데 3가지만 주어져 있으면 걔네들 가지고 하고 여기다가 하나 모르는 거 있다로만 적어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게 우리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서 다뤄야 될 A부터 Z 모든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조금씩 변형되는 형태는 있겠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기본 태도들은 다 배운 거야. 뭘 하고 있어? 결국 어떤 다항식에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가에 주목을 하는 거고 보통 나와봤자 1차 함수 아니면 2차 함수, 2차 함수도 x제곱과 관련된 형태들로만 주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우리 2차 방정식 여러 단원에 걸쳐서 인수정리를 활용한 식의 작성 활용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2차 방정식의 활용으로 갈 거야. 약간은 형태는 달라지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어떤 방식이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가, 어떤 방정식이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가를 주목하는 거. 결국 본질은 동일합니다. 근데 상황이 추가가 되는데 일단 보통 모든 문제들에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 태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방정식을 대하는 기본 태도. 얘네들의 방정식에 해가 알파하고 베타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3가지를 생각해 줘야 돼. 첫 번째는 근의 정의야. 근의 정의 뭐지? x 대신에 그 근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즉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제로다.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0이다. 이 녀석이 바로 근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알파 제곱을 마이너스 알파 빼기 1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지. 이때는 우리가 요 방법을 차수를 낮춘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차수 낮추기. 왜? 2차 이코르 1차를 놨다는 건 2차를 1차로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면 돼. 즉 얘는 변환 도구인 거야. 차수를 낮춰주는 변환 도구. 괜찮니? 자, 그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 갈게. 내가 근과 계수의 관계는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1이야. 여기서도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알파를 넘겨줄게. 베타는 마이너스 1 또는 여기서 베타는 알파분의 1. 얘는 문자를 베타 이코르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면 베타를 알파로 바꿔주는 거지. 문자 변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 변환. 괜찮나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문자를 변환할 수 있다. 근의 정의를 통해서 차수를 낮출 수 있다. 차수를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다음 인수분해는
너 녀석의 해가 알파고 베타면 인수 정리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된다. 일반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를 전개했을 때 요 녀석이 된다. 요 관점도 필요합니다. 결국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의 인수정리의 활용을 적용할 거야. 자, 여기 해결 전략 봅시다. 뭐 하래? 문자 통일하래. 차수 낮추래. 아, 차수 낮추기 언급했었지, 여기에서. 난 문자 통일, 문자 변환하는 도구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근의 정의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자, 뒤쪽에서 펼쳐지는 5가지 예시가 있는데 이 5가지 예시에 대해서 싹 다 이 알파, 베타는 어떤 녀석이야? 얘로 우리가 통일하겠습니다. 당연히 문제 상황에 따라서 여기 있는 방정식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얘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것들은 선생님이 머릿속에 그냥 이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연습장에다가 정리해놓고 1번부터 5번까지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나는 오늘 설명할 예시가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슥 재생 멈추고 아 뭐야 별거 없네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재생 멈추고 빠르게 자기 공부하러 가세요. 알겠지? 선생님은 막 엄청난 스킬을 요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나오니까 정리해보자라는 취지인 겁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2차식 px, 2차 방정식 px에 대해서 p알파는 p, 베타는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찬가지야. px 빼기 c는 0의 해가 알파고 베타구나. 그럼 너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 되는구나. 다만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니까 k라고 놔주고 아까 뭐라 그랬어? 요 녀석을 전개하면 누가 나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요 녀석이 나오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c까지 넘겨주면 우리가 px라는 녀석은 k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플러스 c 요렇게 된다. 괜찮나요? 더 는 0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어쨌든 방정식을 찾으라 라고 하면 이 방법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2번 가봅시다. p알파는 p 베타는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다. 가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알파 베타 베타니까 요 녀석을 그냥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돼. xx 그러면 px에서 2x 더하기 3은 0에다가 알파고 베타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니까 아 알파 베타가 근이구나. 그러면 요 녀석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되고 너는 전개하면 누구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다. 그래서 여기서 식을 작성해 봅시다. px는 k의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2x 더하기 3. 여기까지 괜찮죠? 결국 우리가 2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알파 베타 베타니까 치환할 수가 있는 거야. x 해서 같은 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지.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자가 통일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3번 예시 볼게. 3번에서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p알파 이코르 2베타, p베타 이코르 2알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얘를 알파를 x로 치환해버리면 얘는 치환이 안 돼. 그러면 방정식으로 연결이 안 되겠지. 그래서 핵심이 뭐다? 문자 통일을 해줘야 된다. 근데 선생님이 문자 통일 도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야. 즉 합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빼기 1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고. 베타를 알파로 문자를 변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봅시다. 3번. 그래서 베타 대신에 알파로 바꿔줘. 마이너스 알파 빼기 1로. 그럼 얘 전개해주면 뭐가 돼? 마이너스 2알파에다가 빼기 2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아래 것도 같은 규칙일 거니까 해볼 필요도 없이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 오케이 너는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1 우리는 방정식을 px 더하기 2x 빼기 1 0의 해가 알파고 베타구나. 그 다음은 과정 똑같겠지. 어떻게? k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되고 너가 누구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2베타 더하기 3, 2알파 더하기 3 합을 이용해서 문자 통일해준다. 자, 4번은 뭘까? 곱을 이용해서 문자 변환을 해준다. 어떤 형태일 때? 분수식일 때. 괜찮나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방금 한 것처럼 문자 통일을
합을 이용해서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베타 대신에 나는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지. 문자 통일은 됐어. 그 다음 우리 유리식, 분수식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분모를 양변에 곱해서 다항식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맞니?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얘한테 넘겨주고 알파 더하기 1 P의 알파 이코르 마이너스 2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2는 0 이렇게 만들 거야. 할 수 있겠지. 충분히 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도 베타 더하기 1 P의 베타 더하기 2는 0. 그럼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어?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겠지. 알파 알파니까 x 더하기 1 px 더하기 2는 0의 해를 알파고 베타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px는 2차입니다. 즉 좌변은 3차 방정식이야. 근이 하나가 더 필요해. 감마가 더 필요하다고. 근데 얘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즉 너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로 인수분해 되는 건 알고 더 나아가서 너를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 녀석이 되는 건 알지만 얘에 대한 정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돼. 선생님 그러면 곱을 이용해서 문자 통일하면 쉽나요? 몰라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일 때 그냥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3번 형태는 합을 이용해서 문자 통일한다. 4번 형태는 곱을 이용해서 문자 통일한다. 괜찮아요? 자 가봅시다. 그래서 아까 알파 베타는 얼마였어? 알파 베타는 1이지. 그러면 베타분의 1은 알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베타분의 1은 알파가 되니까 이 녀석이 2알파가 되고 얘는 같은 규칙 2베타가 되겠다. 그러면 방정식 px-2x는 0의 해가 알파고 베타다. 자 이러면 장점이 뭐야? 여전히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너의 전부를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치? k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니까 바로 전개해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감마를 놓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 괜찮니? 2번까지는 똑같아. 2번까지는 그냥 문자 통일돼 있으면 바로 치환해주는 느낌으로 가면 되는데 3번부터 문자 통일이 안 되어 있다. 어떻게? 3번과 4번은 근각계수의 관계, 합 또는 곱을 이용해서 문자 통일을 해준다요. 되니?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유형 나왔습니다. 우리 근의 정의에서 뭐 했었지? x제곱을 마이너스 x 빼기 1로 즉 차수를 다운그레이드 하는 녀석을 통해서 우리가 차수를 낮출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어려운 유형이 차수 낮추는 것까지 해줘야 되는 유형이야. 가보자. 5번은 15년 9월,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우리가 잘 출제됐던, 아직도 여전히 잘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문자 통일이 되어 있어. 그래서 뭘 하고 싶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뭐야? px제곱 플러스 4x는 0. 여기에다가 알파하고 베타 넣으면 제로가 되네. 즉 이 방정식의 알파하고 베타네. 즉 너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px가 2차식이면 px제곱은 4차가 돼. 즉 여기에 필요한 정보가 얘네 둘로 끝내는 게 아니라 x 빼기 감마, x 빼기 델타로 두 개가 더 있어야 된다고. 번거롭다고. 나는 2차가 필요한 건데 2차니까 정보 두 가지 준 건데 얘로 가면 오히려 정보가 불필요한 거. 내가 더 막 어디서 막 끄집어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정보는 없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놓으면 안 된다. 알파 제곱을 알파를 x로 치환해서 x제곱으로 만들면 차수가 커지니까 우리가 정보 부족이 일어나는구나. 이 생각을 해주는 거야. 괜찮지? 그럼 이번에는 아까 했었던 거 좀 정리해보자. 뭐 했었냐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야. 그래서 이 녀석을 바꿀 수 있다고. p의 마이너스 알파 빼기 1 이코르 마이너스 4알파 p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코르 마이너스 4베타. 그러면 방정식을 이제 만들 수 있겠다. 문자 치환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했어. xx 해서 p 마이너스 x 빼기 1 플러스 4x는 0의 해가 알파고 베타다. 너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 된다. 우리 p 마이너스 x 빼기를 통해서 px 충분히 요건 항등식 관련된 단원이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얘도 살짝 아쉬워. 그래서 추가로 차수 낮추는 거, 근의 정의를 통해서 차수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 변환하는 것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뻐져. 당연히 이 상태에서도 답을 낼 수 있겠지. 근데 좀 더 이뻐지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요건 사용했으니까 지울게. 아까 알파 더하기 베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넣을 수 있었어.
지금 얘가 등장하고 있지. 얘 누구야? 베타로 등장하고 있다고. 여기가 베타로 등장하고 있다고. 그러면 P 베타가 될 거고 당연히 얘는 P 알파가 될 거야. 근데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안에 있는 거,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되게 간단해졌는데 문자 통일이 안 됐지. 다시 문자 통일해주면 돼. 어떻게? 알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해주면 4 베타 더하기 4다. 당연히 아래도 같은 규칙이니까 4 알파 더하기 4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 px는 4x 더하기 4, 즉 px 빼기 4x 빼기 4라는 녀석은 k의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된다. 선생님 좀 생략했지만 충분히 이제 연습했으니까 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요런 방법이 있더라. 해서 5번까지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모든 태도, 소양들은 다 갖춘 상태인 거야. 괜찮나요? 고차 방정식에서 3, 4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도전과제. 이 녀석은 내가 하지 않겠다. 좀 종합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은 생략할 겁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해줘야 돼? 차수 낮추기. 여기 있는 녀석을 통해서 차수 낮추기랑 근각계수의 관계 같이 짬뽕해서 이 녀석을 이쁜 식으로 연결해줘야 된다.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했는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결국 인수 정리를 활용한 식의 작성이 여러 단원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필수 유형에 해당된다. 결국 선생님은 이 유형에 해당되는 A부터 Z까지 모두 다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지금까지 김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